경비원이라도 알아봐요. 시간만 축내지 말고. 67세 33년 교직 생활 끝에 아내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위에 혼자 손에 든 건 1,000원짜리 캔커피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있으니 33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던 그 시간들,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단 위에 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아내 눈에 저는 그저 시간만 축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퇴직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이한 건 무기력과 구박뿐이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오늘 황혼인생 라디오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7세 이철수입니다. 퇴직 날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퇴직 3개월 전 그는 교무실 책상 앞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다. 3월 2일, 정년 퇴직일까지 딱 90일.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세어보니 가슴이 뛰었다. 3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다. 아침마다 6시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 곧 끝난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옆 책상에 젊은 교사가 물었다. 선생님,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낚시나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그동안 못 쉬었잖아. 와, 부러워라. 저도 빨리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말에 그는 기분이 좋았다. 그래, 이제는 내 시간이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퇴임하면 낚시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 거야. 당신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같이 여행도 가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보며 웃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시간 좀 가져봐요.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퇴직 후 계획이라고 맨 위에 적었다. 1. 낚시주 3회. 2. 아내와 국내 여행. 3. 친구들과 등산. 4. 책 읽기. 적다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겠지. 아니,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여유롭게, 느리게, 행복하게. 그는 정말로 믿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라고. 퇴직식 날 교장 선생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이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 되셨어요. 동료 교사들이 박수를 쳤다. 꽃다발을 받았다. 학생 몇몇이 찾아와 인사를 했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 교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제 자유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 퇴직 후 2주가 지났다. 그는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출근할 곳이 없었다.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펼쳤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이상했다. 분명 쉬고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여보, 오늘 낚시 갔다 올게. 또요? 어제도 갔잖아요. 그래도 할 게 이것밖에 없잖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나가는 건 좋은데 저녁은 제 시간에 들어와요. 저도 약속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라니. 아내에게도 아내만의 삶이 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 달이 지났다. 그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만 있으면 아내도 불편할 것 같았다. 그래, 집안일이라도 도와야지. 아내가 항상 혼자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는 청소기를 꺼냈다. 처음 만져보는 기계였다.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보니 웅웅 소리를 내며 작동했다. 거실부터 돌렸다. 소파 밑도 밀고 TV 선반 아래도 밀었다.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더러웠나? 아내가 매일 이걸 했구나. 그는 뿌듯했다. 오늘은 칭찬받겠는데. 30분쯤 열심히 돌리고 나니 땀이 났다. 그는 청소기를 제자리에 놓고 물을 마셨다. 잘했어. 오늘 아내가 퇴근하면 좋아하겠지.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다. 당신 청소했어요? 응, 아까 했는데.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소파 구석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먼지가 묻어나왔다. 그녀는 그 손가락을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먼지 그대로네. 이렇게 대충 하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분명 열심히 했는데 30분이나 돌렸는데 가슴이 답답했다. 미안. 다음엔 더 잘할게. 그는 작게 말했다. 아내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손에 힘이 풀렸다.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하나. 33년 동안 교사로 일했는데 이런 것도 못하다니. 다음 날 그는 빨래를 했다. 세탁기를 돌리고 말린 빨래를 거실에 쌓아두었다. 아내가 늘 하던 대로 접어보려고 했다. 티셔츠를 펼쳐놓고 팔을 안으로 접었다. 반으로 접었다. 괜찮은 것 같았다. 바지도 접었다. 양말도 짝을 맞춰 놓았다. 1시간쯤 걸렸다. 손이 서툴렀다. 하지만 해냈다. 이번엔 잘했을 거야. 아내가 집에 돌아와 빨래 더미를 보았다. 이게 빨래개인 거예요? 구겨졌잖아. 다시 해요. 그녀는 티셔츠 하나를 들어 올렸다.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변명하고 싶었다. 처음이라서 그래. 다음엔 더 잘할게.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빨래를 다시 접기 시작했다. 그는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정말 쓸모없구나. 며칠 뒤 그는 장을 보러 나갔다. 아내가 메모를 해주었다. 바나나, 우유, 두부, 계란. 그는 마트를 돌며 하나씩 집어들었다. 바나나를 고를 때 잠시 망설였다. 어떤 게 좋은 건지 몰랐다. 노란색이 많은 걸로 골랐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아내가 바나나를 꺼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 바나나 봐요. 너무 익었어. 돈만 축낸다니까.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나나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나. 장 보는 것도 못하나. 미안해. 그는 작게 말했다.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며 중얼거렸다. 앞으론 제가 할게요. 당신은 그냥 쉬세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포기처럼 들렸다. 2달째가 되던 날 그는 배가 고팠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여보,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밥 알아서 드세요. 저요가 가요.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 반찬이 몇 가지 있었다. 그는 밥을 퍼서 혼자 먹었다. 조용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다. 예전에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당연하게 먹었다.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는 천천히 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다. 라면을 끓일까? 그는 냄비를 꺼냈다. 물을 붓고 라면을 넣었다. 끓는 소리가 요란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못할 나이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녁에 아내가 말했다.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네요. 친구 좀 만나요, 친구. 그 말에 그는 숟가락을 놓았다. 친구가 있기는 한가.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뜸해졌다. 다들 바빴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연락하기 민망했는지도 몰랐다. 할 일도 없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 짜증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짐이구나. 집에만 있는 짐. 어느 날 저녁 그는 무심코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식탁 위에 놓인 화면에 알림이 떴다. 친구들과 찍은 브런치 카페 사진이었다. 오색 빛깔의 음식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집에서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사진 밑에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부러워요. 언니 너무 예뻐. 나도 데려가줘. 언니 피부 왜 이렇게 좋아? 비결 알려줘.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내에게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나 없이도 행복한 세상. 그는 조용히 물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한 번만.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대답했다. 당신은 친구 없어요? 당신도 친구 만나러 나가요.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무슨 일이에요? 그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함께 있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럼 우리 둘이. 그가 다시 말을 꺼내려 했다.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았다. 귀가 멍했다. 가슴이 무거웠다. 숨이 막혔다. 세 달째가 되던 날 아침, 여전히 6시에 눈이 떴다. 33년간 출근하던 몸이 아직도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시계가 째깍거렸다. 6시 10분, 6시 15분. 시간이 느리게 갔다. 커피를 내려 마셨다. 쓴맛이 혀에 남았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7시가 되자 아내가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낚시나 갈까? 매일 낚시만 가네. 물고기라도 잡아와요? 그 말에 그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이 굳었다. 문이 닫혔다. 쾅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오래 남았다. 그는 낚시 가방을 챙겼다. 낚싯대, 미끼, 의자. 익숙한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겁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공기가 차가웠다. 늦가을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굴러갔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낚시터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버스 안은 한산했다. 노인 몇 명과 학생 한두 명뿐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거리가 지나갔다. 사람들이 바삐 걸었다. 모두 갈 곳이 있어 보였다. 나만 없는 것 같았다. 낚시터에 도착했다. 물소리가 들렸다. 잔잔했다. 그는 의자를 펼치고 앉았다. 낚싯대를 들이웠다. 찌가 물 위에 떴다.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찌가 흔들렸지만 낚싯줄 너머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또 헛방이군. 그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작았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혼자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이젠 나도 쓸모가 없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물고기도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아내도 자식들도 이제 물고기마저도 자식들도 각자 가정과 일에 바빠 연락이 뜸했다. 가끔 전화가 와도 짧았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밥은 먹었어? 먹었어.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끊기는 소리가 허전했다. 그는 낚싯대를 거두었다. 오늘도 빈손이었다.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버스에 올랐다. 집 앞에 내렸다. 현관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아내는 아직 안 들어왔다. 그는 불을 켰다. 거실이 환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쓸쓸했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화면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늦은 오후였다. 그는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갔다. 배가 고팠다. 점심을 거른 채 낚시터에 있었기 때문이다. 편의점 문을 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음료 냉장고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1,000원짜리 캔커피를 집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편의점 앞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나무결이 거칠었다. 그는 그 벤치에 앉았다. 캔을 따는 소리가 찰칵 울렸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달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했다. 하지만 목을 적시기엔 충분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길 건너편에 분식집이 보였다. 떡볶이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매콤한 냄새였다. 조금 멀리 세탁소 간판이 보였다. 동네는 조용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가끔 자전거를 탄 학생이 지나갔다. 그는 벤치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바람이 불었다. 서늘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집에 가도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때였다.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컵라면 하나를 들고 나왔다. 아이는 벤치 반대편에 앉았다. 라면 뚜껑을 뜯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아이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저었다. 후루룩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는 아이를 힐끗 보았다. 학교 끝나고 배가 고팠나 보다.
그런데 혼자 먹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아이의 얼굴은 밝았지만 눈가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라.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매일 먹어요. 그 웃음이 예상외로 밝았다. 그는 조금 놀랐다. 요즘 아이들이 낯선 어른에게 이렇게 쉽게 말을 거는가? 아니면 이 아이가 특별히 친근한 성격인가? 아이는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부모님은? 아이가 대답했다. 둘 다 이래요. 밤 늦게 와요. 그 말에 그는 가슴이 조금 아팠다. 아이도 혼자구나. 나처럼. 그래. 몇 학년이야? 3학년이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민준이. 혼자 있는 거 무섭진 않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시골 할아버지 집에서 컸거든요. 혼자도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낚시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요즘 자주 가.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와, 멋있다. 저도 낚시해보고 싶은데.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입가가 올라갔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멋있다고 했다. 언제 그런 말을 들어봤던가. 민준이는 라면을 다 먹고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더니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았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깔깔 소리가 났다. 그는 궁금했다. 그거 그렇게 재밌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유튜브요. 이 아저씨 매일 라면 먹방해요. 재밌어요. 할아버지도 유튜브 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민준이가 눈을 크게 떴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이는 벤치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엔 라면 먹는 사람이 나왔다.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먹고 있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짜파구리 먹어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글자들이 있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낯선 단어들이었다. 민준이가 설명했다. 이거 누르면 구독이에요. 그럼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와요. 이건 좋아요. 마음에 들면 누르는 거예요. 이건 댓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 남기는 거예요. 그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신기했다. 낯설었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민준이가 말했다. 이거 누르면 영상 찍을 수 있어요. 카메라 모양 보이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워 보였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찍어? 민준이가 반박했다. 할아버지 낚시하시잖아요. 저 낚시 영상 진짜 좋아하는데. 할아버지 낚시 영상 보고 싶어요. 그래, 진짜? 네, 할아버지가 하면. 저 구독할게요. 1등 구독자.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 그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맑았다. 진심이 느껴졌다. 해볼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정말 해볼 수 있을까? 67세에? 하지만 민준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용기가 났다. 조금이라도 해볼게. 그가 말했다. 민준이가 환호했다. 와, 진짜요? 약속이에요. 그는 웃었다. 약속? 언제 이런 약속을 해봤던가.
민준이는 시간을 확인하고 일어났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학원 가야 돼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갔다. 작은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다. 그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캔커피는 이미 다 마셨다. 빈 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해볼까? 유튜브. 그는 중얼거렸다. 할 수 있을까? 휴대폰도 제대로 못 쓰는데. 영상은 어떻게 찍지? 무슨 말을 하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생겼다. 민준이가 기다려준다고 했으니까. 1등 구독자라고 했으니까.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진 것 같았다. 오랜만에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33년 교사 생활 이후 처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아내는 아직 안 들어왔다. 그는 불을 켰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앱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 중에 빨간 네모 안에 흰 삼각형이 그려진 아이콘이 보였다. 유튜브. 민준이가 말한 그것. 그는 망설이다 아이콘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영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낚시, 요리, 음악, 여행. 온갖 종류의 영상이 있었다. 그는 라면 먹방 영상 하나를 눌렀다. 재생되었다. 한 남자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오늘은 이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는 영상을 끝까지 봤다. 10분짜리 영상이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다. 그냥 라면 먹는 모습을 찍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잘 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소리가 좋아요. 힐링되네요. 저도 라면 먹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본다. 그리고 응원한다. 신기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생각이 복잡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렸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밥 먹었어요? 응. 아까 라면 먹었어.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민준이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할아버지가 하면 저 구독할게요. 1등 구독자. 그 말이 계속 울렸다. 그는 결심했다. 해보자. 한 번만. 실패해도 괜찮아.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6시였다. 낚시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이었다. 설렘이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다. 뭔가 해보고 싶었다. 집을 나섰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버스를 탔다. 낚시터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밝아 보였다.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다. 낚시터에 도착했다. 평소와 같은 자리였다. 그는 의자를 펼쳐 앉았다. 낚싯대를 준비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정말 할 건가? 그는 심호흡을 했다.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한다. 그 생각이 용기를 줬다. 카메라 앱을 켰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입을 열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지?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 67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손도 떨렸다. 화면이 흔들렸다. 오늘은 처음으로 낚시를 찍어봅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낚시나 하자. 그는 휴대폰을 옆에 세워두었다. 낚싯대를 들었다. 미끼를 달았다. 줄을 던졌다. 찌가 물에 떴다. 물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새소리도 들렸다. 평소와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됐다. 아니, 아직 아무도 안 봤다. 영상을 올려야 보지. 그는 스스로 웃었다. 30분쯤 지났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녹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정지 버튼을 눌렀다. 녹화 종료. 그는 영상을 재생해봤다. 자신의 모습이 나왔다. 떨리는 목소리, 흔들리는 화면, 낚시하는 뒷모습, 별로였다. 이걸 누가 보겠어. 하지만 민준이는 보겠지. 그 생각에 마음을 먹었다. 올려보자. 어차피 민준이 하나만 봐도 괜찮아.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졌다. 유튜브 앱을 켰다. 업로드 버튼을 찾았다. 눌렀다. 영상을 선택했다. 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왔다. 뭐라고 쓰지? 그는 생각하다 적었다. 67세 선생님의 첫 낚시.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처리 중이라는 글자가 떴다. 시간이 걸렸다. 1분, 2분, 5분. 그는 기다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그는 자신의 영상을 확인했다. 올라가 있었다. 조회수 0, 좋아요 0, 댓글 0. 하지만 올라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뿌듯했다. 이제 뭐 하는 거지? 기다리는 건가? 그는 화면만 뚫어져라 봤다. 조회수가 올라가길 기다렸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0 그대로였다. 당연했다. 아무도 모르는 채널이니까. 구독자도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았다. 시작은 했으니까. 민준이가 보면 기뻐할 거야. 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오후 그는 다시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다. 캔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다. 민준이가 올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학원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도 오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약속을 잊었을까? 그는 시계를 봤다. 4시 10분. 어제 민준이가 나타났던 시간이었다. 편의점 문이 열렸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었다. 아이는 역시 컵라면을 들고 나왔다.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뛰어왔다. 벤치에 털썩 앉았다. 숨을 헐떡였다. 학원 빨리 끝나서 뛰어왔어요. 그 말에 그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가 자신을 보러 뛰어왔다니. 천천히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영상 봤어요? 민준이가 라면 뚜껑을 뜯으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올렸어. 진짜요? 제목이 뭐예요? 67세 선생님의 첫 낚시.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냈다. 유튜브를 켰다. 검색창에 제목을 쳤다. 잠시 후 영상이 나타났다.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나왔다. 할아버지 진짜 올리셨네.
아이는 영상을 눌렀다. 재생되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 67세입니다. 민준이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할아버지 목소리 좋아요. 차분해요. 그래. 네. 엄마한테도 보여줄게요. 그 말에 그는 놀랐다. 엄마한테? 네. 엄마가 유튜브 좋아하거든요. 요리 영상이랑 일상 브이로그 많이 봐요. 민준이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영상을 계속 봤다. 후루룩 소리가 났다. 화면 속 그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물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이거 힐링되는데요? 소리가 좋아요. 그래,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이런 영상 좋아해요. 조용하고 편안한 거. 민준이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는 가슴이 벅찼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영상을 좋다고 한다. 차분하다고 한다. 힐링된다고 한다. 민준아, 고맙다. 뭐가요? 할아버지가 찍어주신 거잖아요. 민준이는 영상을 끝까지 봤다. 30분짜리였다. 아이는 라면을 다 먹고도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빨간 하트가 켜졌다. 제가 1등 구독자예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기쁨으로 떨렸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민준아, 너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다음엔 물고기 잡는 거 꼭 찍어주세요. 약속? 알았어. 노력해 볼게. 민준이는 시간을 확인했다. 아, 이제 진짜 가봐야 해요. 엄마 곧 퇴근하셔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준이가 벤치에서 일어났다.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내일 또 와요. 새 영상 기다릴게요. 응, 내일 보자. 민준이가 뛰어갔다. 작은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빈 캔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마음이 따뜻했다. 가슴이 벅찼다. 구독자 1명. 좋아요 1개. 숫자는 작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 전부 같았다. 민준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자신의 채널을 확인했다. 조회수 1. 민준이가 본 거겠지. 댓글은 없었다. 하지만 좋아요 1개가 빛나고 있었다. 빨간 하트 하나. 그 작은 하트가 그의 마음을 채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했다. 내일도 찍어야지. 민준이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다음엔 뭘 찍을까? 물고기를 잡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낚시터, 풍경이라도 찍을까? 고민이 즐거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인사했다. 다녀왔습니다. 응? 낚시 갔다 왔어요? 아니, 오늘은 편의점 앞에 좀 앉아 있었어. 편의점에서 뭐해요? 그냥 커피 마시고.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시선을 다시 TV로 돌렸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유튜브를 켰다. 자신의 영상을 다시 봤다. 떨리는 목소리, 흔들리는 화면, 어색한 인사말, 모두 서툴렀다. 하지만 민준이는 좋다고 했다. 차분하다고 했다. 힐링된다고 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댓글창을 내려봤다.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좋아요 1개는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 고마워.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낚시터로 향했다. 이번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어제보다 덜 떨렸다. 어제보다 조금 익숙했다. 의자를 펼치고 앉았다. 낚싯대를 준비했다. 휴대폰을 세웠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 점이 깜빡였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영상입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안정적이었다. 손도 덜 떨렸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바람도 적당하고요. 그는 낚싯대를 들었다. 미끼를 달았다. 줄을 던졌다. 찌가 물에 떴다. 물결이 일었다. 햇살이 반짝였다. 저기 보이시죠? 물 위에 찌가 떠 있어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가 들렸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소리들을 녹음하고 싶었다. 민준이가 이 소리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민준이가 힐링된다고 했으니까. 물고기를 잡지 못해도 이 풍경과 소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오늘도 아직 잡히지 않네요. 하지만 이 시간이 좋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해서요. 녹화를 멈췄다. 40분짜리 영상이었다. 그는 영상을 확인했다. 이번엔 조금 나아 보였다. 화면도 덜 흔들렸다. 목소리도 안정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올렸다. 제목을 적었다. 67세 선생님의 두 번째 낚시. 아직 못 잡았지만 괜찮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처리가 시작됐다. 그는 기다렸다. 완료됐다. 조회수 0. 하지만 곧 민준이가 볼 것이다.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후가 되었다. 그는 다시 편의점 앞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캔커피를 샀다. 민준이를 기다렸다. 4시가 되었다. 4시 10분이 되었다. 편의점 문이 열렸다. 민준이가 나왔다. 컵라면을 들고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할아버지, 새 영상 봤어요. 벌써? 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봤어요. 민준이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번 영상 더 좋았어요. 목소리도 안정적이고 화면도 덜 흔들렸어요. 그래. 네. 그리고요. 할아버지 말씀하신 거 맞아요. 뭐가? 물고기 못 잡아도 괜찮다는 거요. 저도 그 풍경이랑 소리만 들어도 좋았어요.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 민준이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도 영상 봤대요. 정말? 네. 엄마가 목소리 좋다고 했어요. 차분해서 듣기 좋대요. 그는 놀랐다. 민준이 엄마도 봤다니. 그래. 내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엄마가 구독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구독자 2명이에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는 가슴이 벅찼다. 구독자 2명. 민준이와 민준이 엄마. 작은 숫자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이었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내 엄마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줘. 네. 엄마가 다음 영상도 기대된대요.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33년 교사 생활 이후 처음 느끼는 보람이었다. 민준이는 라면을 다 먹고 쓰레기를 버렸다.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았다. 할아버지, 저 내일 학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내일은 천천히 이야기하자. 네.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많아요. 뭐가? 낚시하는 방법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그는 웃었다. 그래, 내일 알려줄게.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일어났다. 할아버지, 내일 봐요. 응, 내일 보자. 민준이가 뛰어갔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아이가 골목을 돌아 사라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자신의 채널을 확인했다. 조회수 3, 구독자 2, 좋아요 2. 숫자는 여전히 작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와 민준이 엄마. 두 사람이 자신을 기다려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내일은 낚시 방법을 알려줘야지. 민준이가 배우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영상도 계속 찍어야지. 두 사람이 기다리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매일 낚시터에 나갔다. 매일 영상을 찍었다. 매일 올렸다. 세 번째 영상, 네 번째 영상, 다섯 번째 영상. 손은 점점 익숙해졌다. 목소리도 안정됐다. 화면도 덜 흔들렸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조회수 3, 조회수 4, 조회수 5. 천천히 늘었지만 대부분 민준이가 반복해서 본 것이었다. 구독자는 여전히 2명. 민준이와 민준이 엄마. 댓글은 하나도 없었다. 좋아요도 2개 그대로였다. 그는 매일 오후 편의점 앞 벤치로 갔다. 민준이를 기다렸다. 아이는 약속을 지켰다. 매일 왔다. 라면을 먹으며 영상을 봤다.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영상도 좋았어요. 고맙다, 민준아. 물소리가 정말 좋아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그를 지탱했다. 민준이가 있어서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민준이 말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어느 날 저녁 그는 다른 낚시 채널을 봤다. 조회수 10만, 댓글 500개, 구독자 5만 명. 화면 속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다. 하지만 숫자는 달랐다. 너무 달랐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중얼거리다 말았다. 비교하지 말자. 민준이가 좋아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다음 날 오후 그는 평소처럼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다. 캔커피를 샀다. 4시가 되었다. 민준이가 올 시간이었다. 그는 기다렸다. 시계를 봤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민준이가 오지 않았다. 편의점 문은 몇 번 열렸다. 하지만 민준이가 아니었다. 직장인, 학생, 아주머니. 낯선 얼굴들만 지나갔다. 그는 계속 기다렸다. 30분이 더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원이 늦게 끝났나? 아니면 친구랑 놀고 있나?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빈 캔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괜히 서운했다. 다음 날도 같았다. 그는 다시 편의점 앞에 앉았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시간이 흘렀다. 민준이는 오지 않았다. 어제도 오늘도.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자신의 채널을 확인했다. 조회수는 그대로였다. 댓글도 없었다. 좋아요도 변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민준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아픈 건 아닐까?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전화번호도 몰랐다.
집도 몰랐다. 그저 이 벤치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또 편의점 앞에 앉았다. 오늘도 캔커피를 샀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식집에서 떡볶이 냄새가 났다. 세탁소 간판이 저 멀리 보였다. 자전거 탄 학생이 지나갔다. 하지만 민준이는 없었다. 빈 벤치 위에 컵라면, 용기 하나가 굴러다녔다.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였다. 그는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다. 민준이가 앉던 자리였다.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이상하게 오늘은 더 조용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다. 후루룩 라면 먹는 소리가 그리웠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던 밝은 목소리가 그리웠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가 이렇게 소중했다는 걸.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민준이 때문이었다. 매일 영상을 찍은 것도 민준이가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조회수가 적어도 괜찮았던 이유도 민준이가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가 없다. 그럼 뭐가 남는가? 조회수 5회, 구독자 2명, 댓글 0개, 숫자만 남았다. 차갑고 의미 없는 숫자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자신의 채널을 봤다. 영상이 7개 올라가 있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올린 것이었다. 하지만 조회수는 모두 한 자릿수였다. 가장 많이 본 영상도 겨우 8회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보지 않는구나. 낚시하는 늙은이의 영상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영상을,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영상을. 그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난 안 되는구나. 67세에 무슨 유튜브를 한다고. 민준이 말고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자책이 밀려왔다. 가슴이 무거웠다. 편의점 안을 기웃거렸다. 민준이가 혹시 안에 있나 싶어서였다. 하지만 없었다.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아저씨 한 명뿐이었다. 그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커피를 마셨다. 식었다. 차가웠다. 5시가 되었다. 해가 기울었다. 그늘이 길어졌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오늘도 민준이는 오지 않았다.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음도 무거웠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다녀왔어. 응. 또 편의점 갔다 왔어요? 응. 매일 거기서 뭐해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유튜브를 켰다. 자신의 채널을 봤다. 조회수는 여전했다. 댓글도 없었다. 구독자도 2명 그대로였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았다. 울지 않았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어디 갔니? 아픈 거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는 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화면만 밝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낚시터에 가지 않았다. 영상을 찍지 않았다. 무슨 의미가 있나? 민준이도 안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는데.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만 흘렀다. 10시, 11시, 12시. 점심때가 되었다. 배가 고팠다. 라면을 끓였다.
혼자 먹었다. 맛이 없었다. 오후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4시가 가까워졌다. 그는 망설였다. 편의점에 갈까? 민준이가 혹시 오늘은 올까? 하지만 사흘째 오지 않았는데 오늘 올까? 결국 그는 밖으로 나갔다. 편의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았다. 캔커피를 샀다. 민준이가 올 시간이었다. 기다렸다. 시계를 봤다. 10분, 20분. 민준이는 오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삼켰다. 목이 아팠다. 계속 기다렸다. 30분이 더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오지 않았다. 해가 기울었다. 그늘이 벤치를 덮었다. 차가웠다. 그는 빈 캔을 쥐고 있었다. 손이 시렸다. 일어서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때였다. 편의점 문이 열렸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민준이가 아니었다. 중학생 여자아이였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역시 오늘도 안 오는구나.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빈 캔을 버렸다. 집으로 향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노을이 졌다. 예쁘지 않았다. 그저 하루가 끝나는 신호일 뿐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가 부엌에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저녁 거의 됐어요. 씻고 나와요. 응.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없으니 모든 게 의미가 없었다. 유튜브도, 낚시도, 편의점 벤치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혼자였다. 퇴직 후 처음 느꼈던 그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유튜브를 켰다. 자신의 채널을 봤다. 조회수 5, 구독자 2, 댓글 0. 숫자가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화면을 껐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역시 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청소도, 빨래도, 장보기도, 이제 유튜브도 다 실패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영상 좋았어요. 다음 것도 기대할게요. 그 목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 들을 수 없었다. 민준이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저녁을 먹었다. 아내와 마주 앉았다. 조용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아내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괜찮아. 낚시도 안 가고 뭐해요? 그냥 쉬려고.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그는 웃을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두웠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시간이 흘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민준이 생각이 났다. 환한 웃음이 생각났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생각났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외로웠다. 너무 외로웠다. 퇴직 후 가장 외로운 밤이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그는 낚시터에 가지 않았다. 영상도 찍지 않았다. 편의점도 가지 않았다. 집에만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었다. 그는 웃을 수 없었다. 아내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요? 낚시도 안 가고. 그냥 쉬고 싶어서. 할 일도 없으면서 쉬긴 뭘 쉬어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할 일이 없다. 맞는 말이었다. 유튜브도 포기했다. 민준이도 사라졌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민준이는 왜 오지 않는 걸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나를 잊은 걸까? 그 생각이 가장 아팠다. 나를 잊었다는 생각. 67세 늙은이의 영상 따위는 이제 재미없어졌을지도. 어린아이니까 금방 잊을 수도. 그렇게 자책하며 밤을 보냈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문득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그는 신발을 신었다. 아내가 물었다. 어디 가요? 산책 좀. 그래요.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11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발길이 저절로 편의점 쪽으로 향했다. 습관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편의점이 보였다. 벤치가 보였다.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멈춰섰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다. 어차피 민준이는 없을 텐데. 하지만 발이 움직였다. 편의점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캔커피를 집었다. 계산을 했다. 밖으로 나왔다. 벤치에 앉았다. 캔을 땄다. 찰칵 소리가 났다.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을 채웠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식집에서 떡볶이 냄새가 났다. 세탁소 간판이 저 멀리 보였다. 자전거 탄 학생이 지나갔다. 모든 게 똑같았다. 하지만 민준이만 없었다. 시간이 지났다. 해가 기울었다. 그늘이 길어졌다. 차가워졌다. 그는 빈 캔을 쥐고 있었다. 일어서야 하는데 몸이 무거웠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 그는 고개를 돌렸다. 믿을 수 없었다. 민준이었다. 아이가 뛰어오고 있었다. 가방을 메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벤치 앞에 멈춰섰다. 얼굴이 빨갰다. 땀이 났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그는 목이 메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았다. 웃으려 했다. 민준아,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못 왔어요.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가 벤치에 앉았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숨을 고르며 말했다. 감기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갔어요. 아팠구나. 네.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했어요. 병원도 갔다 왔어요. 그 말에 그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팠구나. 내가 걱정한 게 맞았구나. 잊은 게 아니었구나. 이제 괜찮아? 네.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러 바로 왔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참았다.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많이 걱정했어. 할아버지도 저 생각하셨어요? 응. 매일 여기 와서 기다렸어.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매일요? 응. 내가 올까봐. 민준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연락도 못 드렸어요. 괜찮아. 아프면 어쩔 수 없지. 민준이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유튜브를 켰다. 그의 채널로 들어갔다.
영상 목록이 나타났다. 일주일 전에 올린 영상들이 그대로였다. 할아버지, 새 영상이 없네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는 머뭇거렸다. 응, 요즘 못 찍었어. 왜요? 그냥 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볼 사람이요? 저 있잖아요. 그 말에 그는 웃음이 났다. 순수한 얼굴로 말하는 민준이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내가 있지. 할아버지, 저 기다렸어요. 아팠을 때도 영상 계속 봤어요. 옛날 영상들이요. 그래, 네.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플 때 많이 힘들었는데 영상 보면서 좀 나아졌어요.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니. 아픈 아이에게 힘이 되었다니.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할아버지가 찍으신 건데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다. 일주일간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할아버지, 이제 다시 찍으실 거예요? 민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찍을게. 와, 진짜요? 기대할게요. 근데 민준아, 너라면 안 먹어? 그 말에 민준이가 웃었다. 오늘은 엄마가 일찍 와요.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다. 할아버지는요? 나도 집에 가서 먹어야지. 민준이가 시간을 확인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 곧 오실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준이가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그러더니 그를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새 영상 기다릴게요. 약속이에요. 알았어. 꼭 찍을게.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갔다. 작은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빈 캔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는 웃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가슴이 벅찼다. 민준이가 돌아왔다. 아팠던 거였다. 잊은 게 아니었다. 기다려주고 있었다. 자신의 영상이 아픈 아이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조회수가 적어도 괜찮았다. 구독자가 2명뿐이어도 괜찮았다. 민준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그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빈 캔을 버렸다.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가 부엌에 있었다. 다녀왔어. 산책 다녀왔어요? 응. 표정이 좀 나아 보이네요. 그 말에 그는 웃었다. 그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응. 좋은 일 있었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저녁 준비를 계속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유튜브를 켰다. 자신의 채널을 봤다. 조회수는 그대로였다. 구독자도 2명. 댓글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가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낚시 가방을 꺼냈다. 먼지를 털었다. 낚싯대를 확인했다. 휴대폰을 충전했다. 내일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6시였다. 오랜만에 설렘이 있었다. 낚시 가방을 챙겼다. 집을 나섰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버스를 탔다. 낚시터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낚시터에 도착했다. 의자를 펼쳤다. 낚싯대를 준비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삼각대에 세웠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었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기다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낚싯대를 들었다. 미끼를 달았다. 줄을 던졌다. 찌가 물에 떴다. 물결이 일었다. 햇살이 반짝였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바람도 적당하고 햇살도 따뜻합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물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소리가 평화로웠다. 시간이 흘렀다. 찌가 움직였다. 그는 낚싯대를 잡았다. 천천히 당겼다. 무게가 느껴졌다. 심장이 뛰었다. 물 위로 무언가 올라왔다. 작은 물고기였다. 잡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처음으로 잡았어요. 작지만 정말 기쁩니다. 물고기가 꿈틀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늘을 빼냈다.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작고 은빛으로 빛났다. 민준아, 보고 있니? 할아버지가 드디어 잡았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물고기를 다시 물에 넣어 주었다. 첨벙 소리가 났다. 물고기가 헤엄쳐 갔다. 다시 보내줍니다. 자유롭게 살아요. 녹화를 멈췄다. 1시간짜리 영상이었다. 그는 영상을 확인했다. 좋았다. 물고기 잡는 순간도 잘 찍혔다. 민준이가 좋아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영상을 편집했다. 제목을 적었다. 67세 선생님의 복귀. 드디어 첫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처리가 시작됐다. 기다렸다. 완료됐다. 조회수 0. 하지만 곧 민준이가 볼 것이다.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후가 되었다. 그는 편의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캔커피를 샀다. 민준이를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편의점 문이 열렸다. 민준이가 나왔다. 컵라면을 들고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뛰어왔다. 벤치에 앉았다. 할아버지, 새 영상 봤어요. 벌써? 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봤어요. 할아버지, 물고기 잡으셨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기쁨이 가득했다. 응. 처음 잡았어. 와, 대단해요. 저도 너무 기뻤어요. 민준이가 라면을 먹으며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 엄마도 봤대요. 엄마가 감동했대요. 물고기 다시 보내주신 거요. 그래. 네. 엄마가 할아버지 마음씨가 따뜻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그는 가슴이 벅찼다. 민준이 엄마도 감동했다니.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니. 민준아, 내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네. 엄마가 다음 영상도 기대된대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계속하자. 민준이와 민준이 엄마를 위해. 그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민준이는 라면을 다 먹고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았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 물어봐. 저도 낚시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민준이와 같이 낚시를 가다니.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좋지. 근데 부모님은 괜찮으시겠어?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엄마가 할아버지 영상 좋아하시니까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그럼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다음 주말에 같이 가자.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요? 와, 할아버지 감사해요. 준비물은 내가 다 챙길게. 너는 편한 옷만 입고 와. 네, 엄마한테 꼭 물어볼게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바로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일어났다. 가방을 매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가볼게요. 엄마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한테 여쭤보고 알려줘. 네, 내일 결과 알려드릴게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갔다. 작은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졌다. 평소보다 더 신나게 뛰는 것 같았다. 그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빈 캔을 손에 쥐고 있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민준이와 같이 낚시를 간다.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다음 날 오후 민준이가 편의점 앞으로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엄마가 괜찮대요. 정말? 네. 엄마가 할아버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같이 가도 된대요. 그 말에 그는 가슴이 벅찼다. 민준이 엄마가 자신을 믿어준다니. 영상만 보고도 그렇게 믿어준다니.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아침 일찍 만나자. 네. 몇 시에요? 7시에 여기서 만나자. 낚시는 아침 일찍 가는 게 좋거든. 와, 7시요? 일찍 일어나야겠다. 괜찮아요. 저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물은 내가 다 챙길 테니까 너는 편한 옷만 입고 와.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매일 영상을 올렸다. 규칙적으로. 아침에 낚시터에 가서 찍고 오후에 올렸다. 민준이는 매일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다. 영상을 보고 좋다고 말해줬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조회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10회, 15회, 20회. 느리지만 확실히 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댓글이 달렸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힐링되네요. 낯선 사람의 댓글이었다. 민준이도 민준이 엄마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 그는 그 댓글을 몇 번이고 읽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있다. 힐링된다고 말해준다. 다음 날 댓글이 하나 더 달렸다. 67세에 도전하시는 모습 멋있어요. 응원합니다.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응원한다고, 멋있다고,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생겼다. 민준이와 민준이 엄마 말고도 조회수는 계속 늘었다. 30회, 40회, 50회. 구독자도 5명이 되었다. 좋아요도 10개가 넘었다. 작은 숫자였지만 그에게는 기적 같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을 본다. 좋아한다. 응원한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다. 그는 6시에 일어났다. 낚시 가방을 챙겼다. 낚싯대 2개를 준비했다. 민준이 것도, 의자도 2개, 미끼도 넉넉히, 물과 간식도 챙겼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일어나 있었다. 이른 시간인데 일어나 있다니 의외였다. 어디 가요? 이렇게 일찍? 낚시가. 낚시? 오늘 토요일인데 혼자 가요? 아니, 오늘은 아이랑 같이 가. 아이요? 무슨 아이? 편의점에서 만난 아이. 낚시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남의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부모는 알아요? 알아. 허락받았어. 그래요. 조심해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편치 않았다. 그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민준이와의 약속이 더 중요했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다. 7시였다. 민준이가 벌써 와 있었다.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있었다. 할아버지, 민준아, 일찍 왔네. 네, 너무 기대돼서 6시에 일어났어요. 그 말에 그는 웃었다. 민준이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다. 그럼 가볼까? 네. 둘은 버스를 탔다. 낚시터로 향했다. 민준이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처음 가는 곳이었다. 그는 민준이에게 낚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어떻게 낚싯대를 잡는지, 미끼는 어떻게 다는지. 낚시터에 도착했다. 물가가 보였다. 잔잔했다. 햇살이 반짝였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와, 진짜 예쁘다. 그렇지? 조용하고 평화롭지? 네. 여기서 할아버지가 영상 찍으셨구나. 그는 의자 2개를 펼쳤다. 민준이를 앉혔다. 낚싯대를 주었다. 미끼 다는 법을 천천히 알려줬다. 민준이는 진지하게 들었다. 서툰 손으로 따라했다.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이제 던져보자. 민준이가 낚싯대를 들었다. 처음이라 힘 조절이 안 됐다. 찌가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 하지만 민준이는 웃었다. 할아버지, 제가 했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기다리는 거야. 둘은 나란히 앉아 찌를 바라봤다. 물 위에 2개의 찌가 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물결이 일었다. 새가 지저귀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좋네요. 그렇지? 조용해서 마음이 편해지지? 네. 학교에서는 항상 시끄러운데 여기는 정말 조용해요. 민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할아버지, 저 구름 보세요. 토끼 같아요. 그러네. 귀도 있고. 둘은 웃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시간 자체가 좋았다. 민준이와 나란히 앉아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점심때가 되었다. 그는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다. 민준이와 나눠 먹었다. 물도 마셨다. 민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너무 재밌어요. 물고기 못 잡아도 괜찮아요. 그래, 낚시는 잡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좋은 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왜 낚시를 좋아하시는지. 그 말에 그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어린아이가 이해해준다. 그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고맙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이를 편의점 앞에서 내려줬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나도 즐거웠어. 다음에 또 가자. 네, 꼭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집으로 갔다. 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다. 좋은 하루였다. 정말 좋은 하루였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요? 응. 좋았어.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기 시작했다. 조용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아내가 입을 열었다. 요즘 그 영상 계속 찍어요? 응. 매일 찍어. 사람들이 봐요? 조금씩 늘고 있어. 조회수도 50회 정도 되고. 50회요? 그게 많은 거예요? 아니, 많진 않아. 그럼 그거 하면 돈이라도 돼요?
그 질문에 그는 멈칫했다. 돈,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아니, 돈은 안 돼. 그럼 왜 해요? 시간만 쓰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 겨우 10명이요? 아내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10명이라도 나를 응원해줘. 그걸로 충분해. 응원이 밥 먹여줘요? 돈 벌어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연금만으로는 빠듯하잖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경비원이라도 알아봐요. 시간만 축내지 말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시간을 축낸다. 경비원이라도 알아보라. 아내의 눈에 자신은 여전히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서요? 67세의 취미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현실을 좀 봐요.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밥맛이 없었다. 목이 메었다.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저 먼저 들어갈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시간을 축낸다. 경비원이라도 알아보라.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라.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유튜브를 켰다. 자신의 채널을 봤다. 조회수 50, 구독자 5, 댓글 2개. 작은 숫자들이었다.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댓글을 읽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힐링되네요. 67세에 도전하시는 모습 멋있어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준이가 한 말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오늘 너무 재밌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복잡했다. 아내 말도 틀리지 않았다. 돈도 안 되고 조회수도 적다. 현실적으로 보면 의미 없는 일일지도. 하지만 민준이가 기뻐했다. 댓글을 쓴 사람들이 응원했다. 그게 의미 없는 걸까? 돈이 안 되면 가치가 없는 걸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시간이 흘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던 얼굴. 낚싯대를 잡고 신나하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 계속하자. 아내가 뭐라고 해도, 돈이 안 돼도, 민준이가 기뻐하니까, 댓글을 쓴 사람들이 응원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내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경비원이라도 알아보라는 말, 시간을 축내지 말라는 말.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그는 여전히 영상을 올렸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마음이 무거웠다.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낚시터에 가고 찍고 올렸다. 그저 습관처럼. 아내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경비원이라도 알아보라. 시간을 축내지 말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영상을 올리면서도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의미 있는 걸까? 민준이는 여전히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다. 영상을 보고 좋다고 말해줬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기쁘지 않았다. 웃으려 했지만 억지스러웠다. 민준이도 눈치챘는지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영상은 천천히 올리셔도 돼요. 민준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마음을 찔렀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걱정해준다. 그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렸다. 저녁을 먹을 때마다 침묵이 흘렀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다. 거실에 함께 있어도 멀게 느껴졌다. 토요일이 되었다. 그는 민준이와 함께 찍었던 영상을 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 있었다. 왠지 아껴두고 싶었다.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올리고 싶었다. 그 따뜻한 기억이 필요했다. 영상을 확인했다. 민준이와 나란히 앉아있는 뒷모습. 둘의 대화 소리, 웃음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민준이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뒷모습과 손만 보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심했다. 제목을 적었다. 8살 민준이의 첫 낚시 도전. 그리고 설명을 추가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작은 친구가 처음으로 낚시를 배웠습니다. 물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처리가 시작됐다. 완료됐다. 조회수 0. 언제나처럼. 하지만 이번엔 기대가 있었다. 민준이와 함께한 영상이니까 누군가는 좋아해주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알림이 여러 개 와 있었다. 유튜브 알림이었다. 심장이 뛰었다. 앱을 켰다. 조회수를 봤다. 200회. 눈을 의심했다. 다시 봤다. 200회가 맞았다. 하룻밤 사이에 구독자도 늘었다. 15명. 좋아요도 30개. 그리고 댓글이 쏟아져 있었다. 손주와 함께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우리 아버지 생각나네요. 눈물 났어요. 이런 할아버지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따뜻해 보입니다. 67세에도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손이 떨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상을 봤다. 좋아했다. 감동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는 계속 늘었다. 300회, 400회, 500회, 멈추지 않았다. 댓글도 계속 달렸다. 힐링됩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계속 올려주세요. 아이한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게 꿈인가 싶었다. 조회수가 600회를 넘었다. 700회, 800회, 계속 올라갔다. 점심때가 되었다. 조회수 1000회. 1000명이 자신의 영상을 봤다. 1000명이.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벅찼다.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다. 뭐해요? 점심 먹어요. 그는 눈물을 닦았다.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다. 여보, 이것 좀 봐. 내 영상이 1000명이 넘게 봤어. 아내는 화면을 힐끗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게 돈 돼요? 돈은 아직 안 되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줘. 댓글도 많이 달렸어. 댓글이 밥 먹여줘요? 현실을 보세요. 1000명이 뭐가 대수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100만 명도 넘게 보는데 그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는 식탁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조회수 1000, 댓글 50개. 아내 눈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댓글을 다시 읽었다. 천천히 하나하나. 힐링됩니다. 감사해요. 계속 올려주세요. 따뜻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었다. 돈이 안 돼도 100만 명이 아니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위로가 됐다. 힐링이 됐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돈 돼요. 1000명이 뭐가 대수예요. 하지만 동시에 댓글 쓴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감사해요. 존경스럽습니다. 계속해주세요. 그는 어느 쪽을 들어야 할까? 아내의 말도 틀리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보면 1000명은 적은 숫자였다. 돈도 안 됐다. 하지만 이 1000명이 자신에게 힘을 줬다. 응원했다. 기다렸다. 오후가 되었다. 그는 편의점으로 갔다. 민준이를 기다렸다. 얼마 후 민준이가 뛰어왔다. 할아버지, 민준아. 할아버지, 영상 봤어요. 대박 났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1000명이 넘게 봤어요. 댓글도 엄청 많아요. 응, 나도 봤어. 할아버지, 축하해요. 진짜 대단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내는 무관심했지만 민준이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할아버지, 댓글 읽어보셨어요? 응, 다 읽었어. 다들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댓글 달았어요. 내가? 네, 할아버지 최고예요. 라고요. 그 말에 그는 웃었다. 민준이도 댓글을 달았구나. 민준아, 고맙다. 뭐가요?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낚시 배웠잖아요. 저 진짜 재밌었어요. 민준이가 라면을 먹으며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도 영상 봤대요. 엄마가 울었대요. 울었다고? 네.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저한테 이렇게 좋은 경험 시켜주셔서요.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준이 엄마까지 감사하다고. 내 엄마한테 내가 더 고맙다고 전해줘. 민준이 같은 좋은 아이를 만나게 해줘서. 할아버지.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모든 것을 녹였다. 아내의 차가운 말도 무거운 마음도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다시 댓글을 읽었다. 천천히 하나하나. 50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따뜻했다. 모두 응원이었다. 모두 감사였다. 이분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가 아니구나. 민준이만이 아니었다. 민준이 엄마만이 아니었다. 이 댓글을 쓴 사람들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응원하고 있었다. 힘을 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방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켰다. 조회수는 1500회를 넘었다. 댓글도 70개가 넘었다. 구독자는 30명이 됐다. 그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올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손가락이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다. 연결되는 느낌이 좋았다. 밤이 되었다. 그는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반짝였다. 예쁘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아내는 여전히 차갑다. 돈이 안 된다고 말한다. 의미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괜찮다.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댓글 쓴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민준이가 기뻐해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1000명이 적은 숫자일지 몰라도 그 1000명 하나하나가 자신에게는 전부였다. 응원해주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그는 다시 낚시터에 가고 싶었다. 영상을 찍고 싶었다. 이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내일도 찍자. 모레도 찍자. 계속 찍자. 이 따뜻한 연결을 계속 이어가자. 혼자가 아니니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2주가 지났다. 그는 매일 영상을 올렸다. 규칙적으로 낚시터에 가고 찍고 올렸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사람들과 댓글로 이야기하는 것도 구독자는 꾸준히 늘었다. 50명, 60명, 80명, 어느 날은 100명을 넘었다. 조회수도 영상마다 300회에서 500회 사이였다. 큰 숫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다. 댓글도 매일 달렸다. 그는 하나하나 읽었다. 댓글도 달았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저희 아버지도 낚시 좋아하셨는데 생각나네요. 67세에도 도전하시는 모습 본받고 싶어요. 이 댓글들이 그를 지탱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됐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다. 할아버지, 저도 곧 정년퇴직입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할아버지 영상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읽고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 막막한 사람에게 희망을 줬다. 그는 답글을 달았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함께 힘내요. 오후가 되면 그는 편의점으로 갔다. 민준이를 만났다. 이제는 매일의 일과가 됐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민준이가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오늘도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다. 라면을 들고 벤치에 앉았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또 친구들이 영상 얘기했어요. 그래. 네. 할아버지 덕분에. 저 학교에서 인기예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영상 다 봤대요. 정말? 네. 선생님도 보셨대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좋은 어른을 만났다고. 그 말에 그는 가슴이 벅찼다. 선생님까지. 민준이 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영상을 봤다니. 할아버지, 제 친구들이 다음에 같이 낚시 가고 싶대요. 괜찮을까요? 그래, 좋지. 엄마들이 괜찮다고 하시면. 와, 친구들한테 말할게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라면을 먹었다. 후루룩 소리가 요란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이 소리가 좋다. 민준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다. 할아버지, 구독자 100명 넘으셨죠? 응, 넘었어. 대박이에요. 처음엔 저밖에 없었는데. 내가 1등 구독자니까. 에이, 할아버지. 이제 100명이나 되는데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보람 있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아내의 차가운 말들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했다. 민준이를 만난 게 기적이었다. 편의점 앞 벤치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바꿨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다녀왔어. 응. 짧은 대답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아내는 아내의 삶이 있다. 자신은 자신의 삶이 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각자의 길을 간다. 저녁을 먹었다. 조용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이제 익숙했다. 아내는 자신의 유튜브에 관심이 없다. 돈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다. 민준이에게도, 댓글 쓴 사람들에게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댓글을 확인했다. 오늘도 몇 개 달려 있었다. 하나하나 읽었다. 답글을 달았다. 이 시간이 행복했다. 밤이 되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3개월 전만 해도 달랐다. 무기력했다. 외로웠다. 아내에게 구박받고 할 일도 없고 쓸모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 낚시를 가고 영상을 찍고 사람들과 소통한다. 민준이를 만나고 웃고 이야기한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6시였다. 낚시 가방을 챙겼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집을 나섰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버스를 탔다. 낚시터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11월이었다.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낚시터에 도착했다. 의자를 펼쳤다. 낚싯대를 준비했다. 휴대폰을 세웠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 점이 깜빡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었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하지만 공기가 맑아서 좋습니다. 낚싯대를 들었다. 미끼를 달았다. 줄을 던졌다. 찌가 물에 떴다. 물결이 일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무기력했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이 없었고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유튜브를 알려줬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67세에 무슨 유튜브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물소리가 들렸다. 새가 지저귀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설렙니다. 오늘은 무엇을 찍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웃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7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찌가 움직였다. 그는 낚싯대를 잡았다. 천천히 당겼다. 무게가 느껴졌다. 물 위로 무언가 올라왔다. 작은 물고기였다. 오늘도 잡았네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물고기를 보여줬다. 은빛으로 빛났다. 작지만 예쁩니다. 잘 싸웠어요.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물에 넣어줬다. 첨벙 소리가 났다. 물고기가 헤엄쳐 갔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사람 사는 게 결국 이런 거였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 작은 것에 기뻐하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 녹화를 멈췄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평화로웠다. 그는 생각했다. 이 순간이 좋다. 이 평화가 좋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낚시를 하고 영상을 찍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민준이를 만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싶다. 집으로 돌아왔다. 영상을 올렸다. 제목을 적었다. 67세 사람 사는 이유를 다시 찾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처리가 시작됐다. 완료됐다. 조회수 0. 하지만 곧 사람들이 볼 것이다. 댓글을 달 것이다. 응원할 것이다. 오후가 되었다. 편의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캔커피를 샀다. 민준이를 기다렸다. 햇살이 벤치를 비쳤다. 따뜻했다. 편의점 문이 열렸다. 민준이가 나왔다. 라면을 들고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민준아. 민준이가 벤치에 앉았다.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소리가 났다. 그는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할아버지, 오늘 영상 뭐 찍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영상이야. 어떤 거요? 나중에 보면 알 거야. 에이, 궁금해요. 민준이가 웃었다. 그도 웃었다. 햇살이 둘을 비쳤다. 따뜻했다. 컵라면 냄새가 났다. 커피 향이 났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순간이 행복이었다. 거창한 게 아니었다. 편의점 앞 벤치에서 아이와 함께 앉아 있는 것, 라면 먹는 소리를 듣는 것, 햇살을 받는 것, 그게 전부였다. 민준이가 라면을 다 먹었다. 컵을 버렸다. 다시 앉았다. 할아버지,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 뭐든. 할아버지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그는 잠시 멈췄다. 행복한가? 생각해봤다. 아내는 여전히 차갑다. 집은 여전히 조용하다. 돈도 많지 않다. 유명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진짜요? 진짜야. 너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저도 할아버지 만나서 행복해요.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았다. 웃었다. 나도 너를 만나서 행복해. 정말로. 민준이가 시간을 확인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네, 내일 또 봐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갔다. 작은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빈 캔을 손에 쥐고 있었다. 따뜻했다. 그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빈 캔을 손에 쥐고 있었다. 따뜻했다. 문득 3개월 전이 떠올랐다. 같은 벤치, 같은 시간. 하지만 그때는 혼자였다. 차가운 시멘트 위에 앉아 쓸모없다고 느꼈던 그날. 이제는 다르다. 민준이가 있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매일 할 일이 있다. 같은 벤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햇살이 벤치를 비쳤다. 오후의 햇살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햇살을 느꼈다. 바람을 느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는 중얼거렸다. 사람 사는 게 결국 이런 거였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황혼 인생 라디오였습니다.